어떤 사람들은 결국 뭐 주술적 매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주술을 사용하면 그건 규칙이 돼요. 안녕하세요, 킴단타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 1회죠. 킴단탑의 트레이딩 대회를 했었는데요. 주맥스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에게 제가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매매도 하기로 공약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었는데요. 드디어 출발하게 됐습니다. 9월 2일이었고요. 만나 뵙게 될 시청자분은 2주 만에 5000% 수익률로 1등을 하신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이 트레이딩 대회에서 1등을 한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시는 곳이 청주셔서 청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만나기로 해서 같이 점심을 먹고 또 흔쾌히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청주에 다 도착을 해서 청주 톨게이트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청주에 제가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데로 오시려고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고요. 걸어가다가 땅콩이 보여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냐고 제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땅콩이에요. 제가 땅콩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는 척 소상권 때문에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약간 한옥으로 된 그런 가게였습니다. 안에는 약간 레스토랑처럼 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한옥 구조이고 직원분들이 다 편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이렇게 포크, 수저, 약간 양시처럼 이렇게 수저가 놓아져 있었고요. 들어갔을 때는 저희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전세 낸 거 아니고요. 서비스로 와인을 한 잔씩 주셨는데 저는 운전을 하느라고 먹지는 못했습니다. 레드 와인 아주 이쁘게 생겼죠. 한정식으로 코스로 나오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죽을 주셨습니다. 스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샐러드와 또 견과류, 이렇게 에피타이저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가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맛있었습니다. 참치도 있었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스테이크, 그리고 채소들 구워져서 나왔고요. 랍스타도 회로 나왔고요. 그 주위에 무화과 이런 것도 있었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끓는 거는 삼계탕, 백숙도 코스로 나왔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루라키님도 처음 오신다 그래서 같이 코스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또 대회를 한다면 다음에 우승하시는 분도 제가 아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는 이제 커피숍 블루체어 라운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앞에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잔디밭도 있고 약간 분수대 같은 곳도 있었어요. 제 발도 찍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제 인터뷰는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원하셨고 제가 또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하기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색함을 없애준 것 같아요. 룰라키님이 수의사세요. 그래서 직업병이라고 하시면서 고양이의 이빨을 이렇게 보시면서 몇 살이라고 직업병이시라면서 아이고 고양이가 아주 그냥 고양이가 아주 그냥 배를 다 뒤집어 깠네요.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어 놓고 영상과 말소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찍었어요. 영상과 이 인터뷰 내용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킴단탑의 대회에서 1등을 하신 룰라키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등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매매도 같이 하고 커피도 먹고 하기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충청도에서 수의사 하고 있고요. 네. 미혼입니다. 코인 어느 정도 하셨죠? 1년 3개월? 1년 3개월. 작년 4월? 그 엄청난 상승해서 사람들 다 몰릴 때? 작년에 21년도 그때 엄청 상승할 때 저 유튜브 한창 처음에 할 때, 초반에 할 네, 때 맞아요. 네. 수의사라고 하셨는데 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무슨 계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는 그때 빗썸에서 처음 가입하면 4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해서 원래 그 전에도 코인은 사기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지만 네네. 커피 한 잔에도 제 개인정보를 파는 사람이라 별다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네. 쿠폰 준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정보증이야. 근데 빗썸에서 4만 원씩이나 주니까 그쵸. 근데 뭐, 들어갔는데 꼭 코인을 사고 팔아야 내 돈이 돼서 수익이 난 거는 출금이 되는데 그 4만 원 증정금 같은 느낌? 증정금 같은 느낌. 네. 그럼 아예 몰랐는데 4만 원 때문에 구렁텅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코인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4만 원 준 걸로 빗썸에 들어갔는데 뭘 모르니까 그냥 예쁜 이름 코인을 샀어요. 어떤 엘리시안가? 엘리시아요? 빗썸에만 있는 그거를 샀는데 이틀 후에 그게 한 3배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 12만 원이 돼 있었죠. 근데 다른 코인들도 다 오더라고요. 네.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애들이. 이거 돈 좀 되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사기만 하면은 마이너스가 찍혀도 하루 이틀 지나면 21년도 때 상승장이니까 네, 알트들, 그러니까 비트는 64까지 이미 갔고, 알트들마저 오를 때 있었잖아요. 비트돔이 좀 빠지면서. 네네네. 해볼까? 돈복사를 해볼까? 돈복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100만 원을 넣었다고요? 네. 한동안은 꽤나 수익이 났는데, 코린이들이랑 똑같아요.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이제 쥐고 있고, 그러다가 만불비 맞죠. 아래로? 네. 50대 초반 한번 갔다가 60인가 60초인가 한번 찍고요. 네. 그때 만불빔이 왔는데 울렁울렁 할 때 알트들 막 이클도 사보고 리플도 사보고 이오스도 사보고 네. 별의별거 다 사보고 근데 어떻게든 이익은 조금씩 나고 있었는데 근데 만불빔이 왔죠. 그때 현물로 샀던 게 1,000만 원 넣었으면 120만 원 정도 수익이다가 그게 한 300만 원 됐나? 로스가 마이너스 70%? 그쵸?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도 탈출할 방법도 없으니까 뭔가 보다가 선물 숏을 어디선가 봤어요. 근데 제가 선물이라는 걸 안 게 네.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머리도 좋고 한데 왜 이 게임을 참가하냐 했더니 선물로 60억 날렸다고. 예전에는 그냥 숏이라는 공매도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쵸. 그걸로 선물의 위험성을 알았는데 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5,000% 수익 낸 거잖아요. 네. 신뢰가 안 되신다면은 현재까지 수익이 혹시 어떻게 제가 되시는지? 1년 4개월 동안 잃은 게 따져보니까 딱 1억 2천 넣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빗썸에서 한 2,500 정도. 업비트가 지금까지 한 1억 좀 안 되게. 그리고 출금 시작한 게 대회 중순부터예요. 김난타 대회. 요번 대회 부터 출금했어요. 처음의 성공이에요. 둘이 합쳐서 뭐 1억 1억 2천, 1억 2,500? 3천 1억 3천? 대충 그럼 마이너스네요. 아직 마이너스예요. 아직 네,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2주 동안 5,000% 수익을 냈어요. 2등분이 몇백 퍼인가 그래요. 980%인가. 그러니까요. 약 4,000% 차이로 1등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큰 수익을 어떻게 보면 본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매매 노하우. 매매 노하우는 자, 우선은 그러면 쉽게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네, 뭐 다 어려워해요. 이 맞아요. 부분에서 그 전에 인터뷰했던 이야기님도 맞아요. 힘의 누르는 세기를- 힘을 보신다 그래요. 힘의 세기를 봅니다 이러면서 전화하지 손을 못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쭉 이러면서 그럼 쉽게 진입 타점 진입할 때 뭘 보고 들어가시는지. 진입 타점은 큰 봉을 보고 1시간, 4시간, 1일봉 본 다음에 전체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르겠다 내리겠다를 크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제 진입 시점은 1분봉, 5분봉, 15분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추세를 보고 네, 추세만 먼저 봐요. 숏을 잡으면은 좀 오래 버틸 수 있나? 롱을 잡으면 빨리 탈출해야 되나? 이런 것만 좀 먼저 보고 거래 자체는 초단기로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음. 계속 읽다가 요번에 첫 출금을 한 거잖아요. 네네. 550불로 시작해서 몇만 불 만드셨죠? 그 5,000%를 찍으면서 정확히 하면 29,000불? 29,000불을 만드셔서 출금을 하셨잖아요, 중간에. 그죠? 네, 얼마를 중간에. 출금을 하셨죠? 제가 거기에 원래 마이너스 7,000불이 있었어가지고 2만 불 출금하고 조금 있다가 5,000불 출금하고 그리고 4,000불로 나머지 한 4일 정도 대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은 저거 그냥 계속 못 벌다가 운 좋아서. 운 좋아서 번 거 아니야? 에이, 뭐야, 그 타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저랑 식사하면서 이게 운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숏을 진짜 잘 먹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변동이 컸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숏을 고집하고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관점이었고 이번 대회 시작할 때 좀 체득한 바가 있어서 그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잘 먹게 됐고 숏으로 만든 거는 한 400%에서 3000%까지가 숏으로 먹었고 그리고 3000에서 5000으로 된 거는 대부분 단기 롱이나 단기 숏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뭐 크게 보지는 못하고 거의 단기봉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추세선 지지저항을 기본으로 보고 그리고 그 추세에서 한번 반등 주면 좀 크겠다? 여기를 뚫으면 쫙 내려가겠다? 네. 그런 거를 기본으로 보고 지지저항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어차피 가장 초단기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타점이 좋아진 거는 거래량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들어가는 타점이 한 80% 정도 맞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한 95%? 97%? 잡는 꼬리가 거래량 터질 때만 잡으면 거의 끄트머리를 잡거나 저번에 이야기님 말한 거랑 거의 똑같죠.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고 그러면 손절 라인이 되게 짧고 익절은 크게 보고. 자, 요거가 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리면 롱을 들어가나요? 숏을 들어가나요? 단기 롱이죠. 그 들어가서 꼬리 근처에서 그럼 어디에 들어가죠? 한번 꼬리가 팍 터질 거 아니에요? 꼬리가 팍 터지면서 네. 약간 멈춰 있을 때 그때 살짝 멈춰 있을 때 그때 롱을 들어가요? 그때 롱을 들어가요. 물론 네. 이게 짧은 봉을 보다 보니까 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높게 여러 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탈출할 거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한 번에 뭐 몇 피트씩 막 20배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5배 들어가고 네. 만약에 거래량 한두 번 터지는 것도 빠져나올 수 있게 근데 그 이상 가면은 손절 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 거래량이 터지는 그 봉은 혹시 몇 분 봉으로 보죠? 가장 신뢰성 높은 거는 15분 봉으로 보고 15분 봉. 근데 저의 매매에서는 1분 봉으로 봅니다. 큰 그림은 봐서 여기서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 올라갈 확률이 높아를 먼저 머릿속에서 짜놓고 거래량은 어차피 1분 봉이 쌓여서 5분 봉 되고 15분 봉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봉 매매 하시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렸으면 그쪽으로 방향이 나왔다 생각하고 뭐 반등에 숏을 치거나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거는 추세 매매잖아요. 네네. 횡보할 때는 그 추세를 따라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한번 잡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제 손절 라인 치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고 숏도 마찬가지로 만약 올라가는데 내 손절을 치면 네. 걔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매매 비슷한 건데 크게 거래량이 밑으로 터졌다면 그만큼 내려왔으니 반등의 기회도 있으니까 롱을 노려보고 좀 있다가 만약에 제 타점이 맞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네. 또 위로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면은 롱 잡았던 거 다 익절하고 숏 잡아보죠. 라키님은 어떻게 보면은 일타가 뭔가 경험하고 배우고 부딪혀보고 해서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되네 그런 이제 상황이신 네. 건데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거는 어떤 거를 보시는지 지표라든가 지표는 다른 것처럼 네. 거래량 말고는 이평선은 조금 봅니다. 이평선. 이평선은 원A 상방이나 원A 하방일 때 네.
이평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못 올라가는 것들. 며칠 선이죠, 그게? 저는 15분봉에 51선이나 201선? 51선, 201선? 근데 15분봉이니까 되게 짧죠? 그거를 주로 봐요. 추세선이나 이평선이나 어떤 사람들은 결국 뭐 주술적 매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슈카님 방송 봐도 이거는 주술적 매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주술을 사용하면 그건 규칙이 돼요. 오, 명언이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추세선을 보고 거기서 들어가면 그럼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먹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나 추세선이나 걔네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사람 심리가 들어간 지표들이니까. 수의사님이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유, 다르네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자신의 매매에 제일 핵심이 뭘까요? 거래량 보면서였던 것 같아요. 거래량을 맹신하진 않지만 걔가 제가 들어갈 진입 타점을 정해줘요. 근데 뭐 이번에 쇼 먹은 거는 사실 거래량만 본 건 아니죠. 그거는 엔딩 다이고날 보고 네. 추세선 보고 채널 이탈 보고 네. 이평선 불탄 거 있고 다 종합이죠. 그리고 이번 숏은 단타님이 같이 숏을 잡고 계셔서 네. 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밑으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네. 또 계속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하고 네. 빠져나올 탈출까지 생각도 하고 손절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한다. 물론 그것까지 치고 가고 네. 다쳐서 내가 손절 만들고 그 다음 반등하면 조금 정신적으로 타격이 오는데 그때는 좀 쉬어요. 다 끄고 쉬어요. 보면 안 돼요. 그때 보면은 뇌동 시작해서. 아,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미 있는 시드 말고는 아예 업비트에 넣어놓질 않았어요. 안 그러면 24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24시간 동안 좀 마음 정리 좀 하려고. 일부러 장치를 만들어 놓는 네, 거구나. 전 업비트 24시간 없어지면 안 돼요. 아, 업비트 여러분들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동안 출금이 안 돼요. 코인 전송이 안 됩니다. 그걸 아주 잘 활용하시는 분이네요. 아유, 저의 내동을 막아줍니다. 매매를 그런 식으로 막고 있는, 안 하고 계시는, 긍정적으로 잘 쓰고 계시네요. 네.